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무소리입니다. 이번 5강에서는 자바 8이 릴리즈되고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 자바에 새롭게 변화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학습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로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이 람다 함수, 즉 람다를 어떻게 만들고 람다를 이용해서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구현하는지 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 거고요. 더불어서 새롭게 추가된 스트림 API는 어떤 것들이 있고 스트림 API를 활용해서 컬렉션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학습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 람다와 스트림 API를 학습하기 이전에 자바 8 버전, 8 버전이 릴리즈 되면서 변경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자바 8이 이 8에서 인터페이스에 대한 변경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변경되었고 어떤 부분들이 추가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자바 8부터 추가된 함수형 프로그래밍 방식에 대해서도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람다와 스트림을 학습해 보려고 합니다. 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기존에 저희가 자바를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던 기법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하시는 데 다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찬찬히 람다식을 만들고 람다 함수를 만들고 스트림 API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보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에 자바 8이 릴리즈 되면서 크게 변화된 부분들이 있어요. 앞서 설명드렸지만 인터페이스에 디폴트 메소드라는 것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람다식을 새롭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도록 문법들이 변경이 되었고, 그리고 스트림과 관련된 스트림 API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 람다식을 어떻게 만들고 스트림 API가 어떤 건지는 이후에 람다를 다룬 단원 그리고 스트림을 다룬 단원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자바 7 그리고 자바 8 버전으로 넘어오면서 코드를 구현하는 방식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경이 됐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특정 컬렉션에 지금 커스터머스라는 컬렉션에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소트를 진행하려고 해요. 그러면 기존에는 컴페어레이터라는 인터페이스, 즉 우리가 커스터머스에 있는 컬렉션 객체들, 즉 컬렉션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어떤 비교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름을 가지고 오름차순 정렬 혹은 내림차순 정렬을 하고자 할 때 익명의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컴페어레이터라는 어 클래스를 정의하고 익명 클래스를 정의하고 어떻게 소트할지를 정해 줘야 되는 이와 같은 코드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스트림을 배우고 람다를 배우시면 다음과 같은 코드 형태의 코드 작성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기존에 자바 8 이전의 코드가 이와 같은 코드였다면 자바 8의 람다식을 학습하시고 난 다음에는 다음과 같은 코드가 가능해지는 거죠. 처음에는 이 내용들이 다소 어색합니다. 어색해서 바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차분히 람다식을 만들어 보고, 그리고 여러 컬렉션을 가지고 람다식을 적용하고 그리고 스트림 API를 이용했을 때 어떤 코드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코드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시게 되면 이렇게 코드하는 방식이 편하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이렇게 해왔던 코드를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바 8이 릴리즈 되면서 크게 변화된 부분은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자바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람다, 그리고 스트림 API가 등장했다라는 부분이 자바 8의 가장 큰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이후에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 함수라는 것이 자바에서는 그동안에 사용되지 않았던 이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함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 기능입니다.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 블록, 이것을 함수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자바에서는 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어떤 특정 클래스에 소속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객체의 어떤 행위, 어떤 기능이기 때문에 함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메소드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어 왔죠. 그래서 이 함수라는 용어를 자바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자바 8 이후에 어떤 특정 클래스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함수를 만들 수 있는 형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자바 8 버전 이후부터는 저희가 함수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 함수를 만드는 방법, 물론 람다식을 이용해서 저희가 함수를 만들어서 변수에 넣기도 하고요, 반환 타입으로 반환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이 함수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저희가 이 중점적으로 얻게 된 이 장점들은,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때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과 달리 아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좀 더 가독성 있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적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스트림이라는 스트림 API까지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었던 이유는 인터페이스의 문법들, 즉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의 제약 사항들에서 추가로 변경되어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람다나 스트림,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보기 전에 인터페이스에서 어떤 변화들이 생겼는지 그 부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내용은 이 인터페이스가 자바 8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사용하는 목적, 주요 사용 목적은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다수의 구현체를 통일화된 명세로 정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능들을 인터페이스로 정의하고,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구현 클래스들은 해당 기능들을 재정의함으로써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그 클래스들이, 구현 클래스들이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그걸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주요 목적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의 기능들을 정의한 인터페이스를 어떤 클래스가 구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그 해당 구현 클래스가 어떻게 해당 기능을 구현했는지는 상관없이 그 인터페이스에 해당 메소드를 호출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었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컬렉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제너릭은 어떤 타입이 들어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해당 리스트에 어레이 리스트 객체를 만들 수도 있어요. 어레이 리스트 객체 인스턴스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링크드 리스트에 객체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이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add라는 메소드를 저희가 호출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객체를 집어넣겠죠. 그런데 어레이 리스트가 객체를 저장하는 방식, 그리고 링크드 리스트가 객체를 저장하는 방식이 달라요. 다르지만 우리는 이 add라는 기능을 어레이 리스트 그리고 링크드 리스트가 어떻게 구현했는지는 상관없이 우리는 add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해당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구현 클래스가 그 기능을 어떻게 구현했는지는 상관없이 해당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가능해졌고요. 이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이용해서요.
그래서 그동안 다양한 인터페이스들을 저희가 정의하기도 했고, 그리고 자바 API에 정의되어 있는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런 인터페이스가 처음에 나오고 지금까지 사용되어 오면서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이 뭐냐면, 한 번 배포된 인터페이스는 수정이 어렵다라는 단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지금 이 컬렉션 API와 관련된 인터페이스의 계층 구조도를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 컬렉션이라는 인터페이스에 어떤 특정 기능을 추가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자, 컬렉션 인터페이스에 예를 들어서 sort라는 어떤 특정 기능의 명세를 추가했어요. 즉 추상 메소드를 추가했습니다. 그랬을 경우 이 sort라는 메소드를 이 컬렉션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상속하고 있는 리스트, 셋, q 인터페이스가 모두 상속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구현 클래스들, 즉 어레이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 벡터 등등등, 해시맵이 아니죠. 해시셋, 그다음에 스택이라든지 다양한 이 컬렉션 클래스들의 이 sort라는 메소드를 재정의해야만 하게 되겠죠. 아니면 해당 클래스가 추상 클래스가 되어야지만 이 컴파일에서 이상 없이 통과가 될 거예요. 따라서 이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 배포된 이후에는 수정이 어렵다라는 이 단점들을 인터페이스가 1.1부터 나온 이후부터 자바 7 버전, 자바 8 버전 이전까지는 계속된 단점이었어요. 그 한 가지 예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자바 API에서 collections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좀 지우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컬렉션 인터페이스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sort라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컬렉션을 사용하다 보니까 아주 빈번하게 sort라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컬렉션이나 이 맵이나 이곳에 이 sort라는 기능을 추가하고 싶은데 이미 배포된 이 클래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걸 추가하기에는 너무 변경되어야 될 내용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걸 우회하는 방법은 별도의 유틸리티 클래스, 즉 컬렉션즈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이 컬렉션즈라는 클래스에 sort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정의하는 형태로 우리가 그동안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던 단점들, 수정이 어렵다는 단점을 보완해 왔던 거죠.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sort가 추가된 별도의 인터페이스를 하나 더 만들고, 그리고 그걸 구현하는 구현 클래스 일부만 해당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정렬과 같은, 이 sort와 같은 모든 컬렉션 클래스, 구현 클래스들이 가져야 되는 기능들에 대해서 추가할 때에는 이렇게 유틸리티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바 8에 오면서 자바 문법을 변경함으로써 이 새롭게 우리가 메소드를 인터페이스에 추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디폴트 메소드이고요. 이 디폴트 메소드는 어떻게 만드는지 다음 장표를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바의 인터페이스는 그동안 자바의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어 왔어요. 먼저 초기에 저희가 앞서서 인터페이스를 설명드리면서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규칙들을 보시면, 첫째, 자, 인터페이스에는 상수만 선언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필드를 선언할 수 있는데, 인터페이스에 특정 필드를 선언할 수 있는데
그렇게 선언된 필드는 final static, 즉 사용자 정의 상수가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인터페이스 내에는 추상 메소드만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구형 클래스에서는 해당 메소드를 재정의하지 않으면 추상 클래스가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인터페이스에 정의된 모든 필드와 메소드는 퍼블릭 접근 지정자를 갖는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바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자바 1.2, JDK 1.2라고 하는데요. 이때 자바 2라는 용어가 생겼고요. 이때 릴리즈가 될 때 인터페이스에 일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네스티드 클래스를 선언할 수 있게 되었고, 중첩 인터페이스를 선언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1.5에 와서 열거형이나 어노테이션을 선언할 수 있게끔 변경되어 왔어요.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생긴다고 해서 이제까지 배포된 인터페이스, 자바 API의 인터페이스가 변경되거나 크게 이 사이드 이펙트, 부수 효과가 생기지 않는 선에서의 이런 변화가 이루어졌었는데, 자, 자바 1.8, 즉 자바 8부터 이 큰 변화가 생겼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태틱 메소드를 추가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디폴트 메소드라는 것을 추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디폴트 메소드는 이후에 보시겠지만, 다음 시간에 보시겠지만, 이 디폴트 메소드는 추상 메소드처럼 메소드에 바디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온전한 메소드예요. 이제부터 인터페이스에는 온전한 메소드, 즉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추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걸 디폴트 메소드라고 하는데요. 이 디폴트 메소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어서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자바 1.9에는 프라이빗 메소드까지 추가할 수 있는 형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자바 8 그리고 자바 9까지 오면서 이제 인터페이스에는 스태틱 메소드, 디폴트 메소드, 그리고 프라이빗 메소드까지 추가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되어 왔다. 변경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변화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배포된 이후에 변경이 어렵다라는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의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인터페이스의 디폴트 메소드가 어떤 것인지부터 다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